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될 국가는 마치 채찍을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 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오포 정권,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국민을 향해 쉼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완장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을 꿇리겠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두발은 제1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 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판이 공감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 네 편, 내 편의 진영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 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얼마 전에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와 인생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 선고라면서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대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한 처사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한다는 등의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굳이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 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처럼 반대 의사를 명백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 고통, 그리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51%입니다. 선진국 평균으로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 국가가 져야 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이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적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 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이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가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경제 인프라 구축과 신산업의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 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 도생 정글사회를 넘어서서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서 30년 미래를 준비해 가겠습니다.